제17회 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기업의 협력과 통합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는 1번과 영어는 2번으로 통역기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이시자 제7대 통계청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인간개발연구원 회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계신 오종남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한국말로 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진행은 제가 영어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저는 시작하는 시간과 아무 관계없이 끝나는 시간은 항상 예전 시간보다 일찍 끝냅니다. 제가 국제회의의 사회를 한국 사람 가운데서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만 일찍 끝냈다고 항의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끝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같은 시간에 5개의 세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세션 가운데 이 세션을 선택해서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지난 3월 제가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인간개발연구원 아니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절대 있는 게 아니고 내는 건데 다른 4군데를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중에 제가 한 분만 레코그나이즈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의 시장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글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가장 취직하고 싶은 직장이 국제적으로는 구글입니다. 그 구글의 부사장님을 우리 세션에 스피커로 모시고 또 보통 스피커가 많아요. 그래서 뭐 헷갈리는데 딱 한 분을 모시고 저는 구글의 부사장님을 도와주기 위한 모더레이터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In that sense, we are so much blessed.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저 또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좌장으로서 여기 계시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을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윌슨 부사장님은 구글 공공정책부문에서 플랫폼 및 생태계, 디바이스 및 서비스, 인공지능 AI, 리서치 앤드 헬스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아마 단어도 어려우실 거예요. 구글의 컴퓨트 제품군의 대정부 및 공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윌슨 부사장은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배경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 전역의
정책 및 규제기관,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과 교류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신기술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왔습니다. 오늘 화이트 부사장님,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을 모시고 먼저 명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ow the floor is yours. So I have to put my glasses on now. 예, 제가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 원장님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게 안경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제주 포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여러 번 방문을 하긴 했었는데 제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제가 훌륭하신 분들과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곳에서 아주 훌륭한 대화들 또 훌륭한 시간들을 이제 보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종남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저께 밤에 저희가 또 연사로서 또 자장으로서 좀 더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드리고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구글 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그리고 서울에서 팀원들이 함께 와주셨는데요. 이 구글이 바로 이 제주 포럼과 같이 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준 그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윌슨 화이트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저희의 이제 본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마운트 뷰에 저희 본사에 있는데 저 본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팬데믹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가상 회의를 해야 되는지 뭐 이것도 가르쳐 줬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고 또 이제 사고 깊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줬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핵심적인 미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 이게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글은 이런 미션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좀 더 정례화했고 그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유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 따라서 모든 걸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뭐 팬데믹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이제 찾게 한다든지 또한 웹상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 이제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 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의 진화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금 지구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도전 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엔지니어로서 이제 참여를 하다가 또 기술 변화로서 이제 지재권을 보호하고 또한 이제 혁신을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일을 했고요. 이제는 공공정책 전문가로서 이제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 분야에 종사한 그 20년 동안에 인터넷이 그 소비자들의 이제 지식에 대한 접근을 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정보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터넷 시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보의 접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줄 수 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위협이죠. 멀리 있는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구글은 사람들이 지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정보를 검색을 하고 새로운 걸 이제 배울 수 있고 가격도 비교를 하죠. 뭐 자동차라든지 등등의 이제 가격을 비교하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되겠죠. 인터넷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한 팬데믹 동안에 그 가상회의 하는데 익숙해졌죠. 사람들을 그래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만 제공하는 것 외에도요. 인터넷은 이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경제의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에 이제 그 백본이 되고 있는 이제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뭐 쇼핑이라든지 거래라든지 결제, 지불 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핵심적인 업무를 위해서 인터넷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글에 있어서는요. 지속 가능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고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설립된 이후부터 회사로서 좀 더 그 친환경이 되기 위한 솔루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요. 대기업 중에서는 탄소 중립이 최초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요. 저희는 뭐 태양이라든지 그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재생 에너지를 구매한 첫 번째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요. 저희만큼 큰 회사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저희의 전력 소모의 100%에 해당하는 재생 에너지를 구매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1억 5천만 불 정도로 재생가능 에너지 쪽에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매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저희의 가장 야심차고 과감한 커미트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비탄소 에너지를 2030년까지 이제 사용을 하겠다. 라는 이제 커미트먼트입니다. 뭐 지메일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현지에서 조달된 에너지로 구동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속 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환경 친화적인 하드웨어를 만들고요.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공급망을 구성하는데도 저희는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먼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저는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 저희의 파트너들이 저희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글에서 어떻게 리더가 되고자 하는지, 이끌고자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30년까지 비탄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기업 운영을 어떻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혁신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하고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두 개의 플랫폼이라고 있죠. 이 두 개의 플랫폼이 구글의 가장 좋은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글의 장점인 개방성, 선택,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그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구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웹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한마디로 인터넷에 성공했던 그 이유, 또 인터넷상에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픈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제 기술 쪽에 이제 경험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열린 접근이야말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OS는 안드로이드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되겠습니다. 구글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혁신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백여 명의 제조업체들이 훌륭한 휴대폰, 훌륭한 태블릿이라든지 기타 장비들을 안드로이드 OS에 기초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시아와 다른 곳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퍼스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한다는 거죠. 데스크톱이나 랩톱 컴퓨터가 아니라요. 그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3천억 개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있는데 그만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글이 많은 국가에서 이게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과 발전일 수 있도록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경제가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부터 모바일 앱 개발에서부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인력 쪽이라든지 인사부 쪽 사람들 같이 2억 명 이상의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는요, 구글의 이제 디지털 컨텐츠 마켓플레이스죠. 앱스토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는 앱스토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디지털 컨텐츠 마켓플레이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컨텐츠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속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사업적 기회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교육 앱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에 있어서 이제 혁명화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라든지 지식을 사람들이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안드로이드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를 해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제 수십억 명이 휴대폰에서 지금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앱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구글이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앱 개발자라는 걸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최신 그 휴대폰, 그러니까 초기 시대에는요, 사실 앱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초반부터 이런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또 저희가 유일하게 그러한 상황을 힘들어하는 그런 유일한 앱 개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사진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 최첨단 휴대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다면 이 휴대폰들 기억나실 건데요. 블랙베리 커브. 제가 이걸 썼습니다. 이거 제일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추억에 빠지실 텐데, 그래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디바이스에서의 온라인 서비스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술하고 모바일 하드웨어가 이때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시스템적인 이 모바일 기기의 생태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웠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앱 개발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생태계 그 자체가 굉장히 분열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앱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앱의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앱 개발자들이 OS별로 앱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OS의 버전별로 또 그 버전이 어느 기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앱을 따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구글 맵의 버전은 그러니까 신비한 모델을 위해서 300개의 그 버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OS였죠.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기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테스트해보고 또 디버깅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기기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로서 일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나의 디지털 컨텐츠에 관심 있고 서비스 있는 사람들을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라든지 그 제조사하고 따로따로 협상을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또 수수료도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됐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배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기기라든지 그 통신사에서 다른 우리의 경쟁사가 되는 회사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을 갖다가
사실 배포하는 것 또는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 휴대폰들의 품질의 그 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혁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안드로이드는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OS를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뭐 기기 그 제조업체가 어떤 그 호환성 요건만 이제 충족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사양인 것이죠.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앱을 이제 한번 만들면 그게 여러 개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험을 했었던 여러 분열화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안드로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활성화된 앱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앱 개발자들은요, 어떤 특정 유저들을 위해서 앱을 만들며 있어서 어떤 기기에서 사용이 될 건지 또 어떤 통신사에서 또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접근을 넓혀줬는데 바로 이제 가격을 낮춤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혁신의 중심에도 저희 안드로이드가 있었습니다. 뭐 100불이나 뭐 100불 이하의 그런 휴대폰 같은 경우도요. 사실 안드로이드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그 폴더폰 내놓고 있죠. 폴더폰이 가능한 것은 안드로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기들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안드로이드가 소비자의 선택을 얼마나 넓혀줬는지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숫자를 봐야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앱 개발자로서 그리고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이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개발자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지금 현재 190여 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은요.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와 관련된 선택권이 넓습니다. 지금 1,300여 개의 회사들이 24,000여 개의 각기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의 MAU가 20억 명이 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계 수도 30억 개가 넘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규모인 것이고요. 저희는 이런 수치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도 개발의 수준도 높여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또 가능해주고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이제 진척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구글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지금 가능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서포팅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탄소가 없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을 해가지고 저희의 핵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유튜브 비디오 100만 개를 계속해서 분당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억여 명이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았고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이제 고객들은 사실 하이퍼폰 고성능 이제 컴퓨팅이 24시간 필요합니다. 뭐 이메일이라든지 또 파일 저장 등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구글의 이런 제품들은요. 사실 전세 보면은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런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탄소 중립성 그리고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커미트먼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기업의 데이터 센터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인데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클린한, 청정한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에너지 효율성 높은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와트에서 최대한의 파워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여기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싱가포르의 3번째 데이터 센터를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운 커리어와 새로운 기회 그리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안드로이드나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비자 하드웨어 기술도 마찬가지로 저희 AI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하드웨어는 독특합니다. 저희 하드웨어를 점점 더 매일매일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셀 폰 아시나요? 픽셀폰 아니시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픽셀폰 굉장히 훌륭한 폰입니다. 또 네스트 스마트 홈 장비도 있습니다. 핏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핏빗 그리고 피트니스 웰니스 트래커이죠.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걸쳐서 하드웨어를 만들매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환경적, 사회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비전은 2030년까지 카본 프리를 달성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만들매 있어서 오염이라던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이 하드웨어의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하드웨어를 자주 교체할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한번 사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 중에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굉장히 그 비중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품을 만들매 있어서 재활용 플라스틱이 아닌 부분은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출시된 모든 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포함을 시켰고요. 2025년까지 저희가 최소 50% 이상의 재생 가능 내지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저희 하드웨어 상품에 담아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모범이 되어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파트너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 없애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자원을 활용해서 파트너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위한 공급망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급망이죠. 보다 안전한 제조업이 만들어지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망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급자 그러니까 서플라이어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4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책임감 있는 소싱을 통해서 공급망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행동 강령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건, 안전, 그리고 공급망에 기여를 해주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는 윤리 강령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급업자들이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공급업자, 이 업스트림 커뮤니티의 공급업자와 협력을 하면서 제조업의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고 삶을 개선하고 현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 업계 그룹, 공급업자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한 기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포용적인 테크 포워드한 공급망을 미래를 위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저희가 환경 인사이트 탐색기, 약어로 EIE라고 부르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도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도시 정부가 보았을 때 카본 관련 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도시 차원에서 탄소 관련 약속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0%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혁신 그리고 협력을 조장하고 촉발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 이상의 탄소가 도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자체적인 기후 약속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50여 개 도시에서 저희의 EIE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명료하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교토 같은 경우에는 넷제로 카본 이미션을 2050년까지 목표로 삼은 선도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EIE가 이 도시를 도와주었습니다. EIE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 행동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이 좀 더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공기 오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EIE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기후 친화적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음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10억 명을 도와주겠다. 10억 명이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과 어떤 도구가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개개인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저희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동에 대한 검색량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입니다. 저희는 저희 검색 세션을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콩 그리고 한국에서 재활용에 대한 검색량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자전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량이 아태 지역, 인도나 대만을 포함한 이런 아태 지역에서 70%나 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검색할 때 그리고 관련된 질문들을 볼 때 저희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리고 시각적인 정보를 검색 결과로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엔과 같은 공신력 있는 소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개개인이 좀 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검색 결과로 노출을 시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하면서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맵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구글맵을 보면은 이 대중교통 그리고 바이크, 자전거 길 그리고 교통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이동을 할 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경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친환경 경로 검색을 사용하면 이 도로 혼잡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맵을 통해서 이제 경로를 검색을 하면은 이제 가장 탄소 배출이 낮은 연료 효율이 가장 높은 경로를 기본 경로로 제시합니다. 도착 시간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 내에서 이 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멀리로도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많은 소비자들이 비행기를 탈 때 가능한 한 탄소를 가장 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좌석 그리고 각 비행편의 탄소 발자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용자들은 비행기, 내가 지금 검색하고 있는 결과를 살펴보고 내가 타고 싶은 이 비행기가 내는 탄소 발자국의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그린 배지가 나온다, 녹색 배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비행편이 다른 비행편보다 탄소 발자국이 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를 직업상 돌아다닐 일이 많거든요. 이렇게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개인이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네스트 리뉴입니다. 네스트는 저의 스마트 홈 제품인데요. 네스트 리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온도 조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냉난방의 전기 사용량을 조금 더 에너지가 조금 덜 비쌀 때, 조금 친환경적인 시간대로 이 에너지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스트 리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리미엄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의 냉난방을 조정해서 조금 더 환경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우리 파트너를 지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자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일부에 불과하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제 공공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번영하고 형평성 있고 회복력 있고 탄소 프리한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포용적인 현대적인 규제는 우리 기술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국 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같은 기업이 카본 프리 퓨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G20이라던가 파리 협약이라던가 다른 다자 포럼 등등에서 조금 더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취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 저희는 더 힘이 나는 기분입니다. 저희는 아직 사실 어린이일 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에이지에, 인터넷 시기에 접어든 것도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도 독특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세대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년의 향방, 기술 진화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향후 200년 기술 진화의 방침을 가를 수 있는 그 분기점에 있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다음 진화의 물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구글에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이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이 이렇게 제주 포럼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have a seat. 예, 부사장님, 예,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훌륭하신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계신 이분들에게 이제 제가 부사장님 말씀을 한국어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윌슨 화이트 지금 부사장님은 원래 전공이 엔지니어링이고 그리고 로스쿨을 나와서 로 프랙티스를 오래 하고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부사장 주로 이제 퍼블릭 팔러시에 관한 공공 정책에 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이 아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듣기에는 아주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한국말로 약간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ESG, 요새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가 우리 인류가 살기에 지속 가능하게 되는데 일조를 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맞춰서 오늘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구글이 직접 하고 있는 분야, 두 번째는 파트너가 어떻게 되도록이면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요새 클라이머트 체인지이지 않습니까? 웨더 체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 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구글이 직접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구글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구글의 이용자 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구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이게 할 건가 하는 쪽에 중점을 맞춰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이 시각뿐만 아니라 구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질문이라도 not necessarily related to environment,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about Google. 구글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요. 써서 주시면, 직접 질문하시게 만들면 연설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행 지장이기 때문에 거기 종이, 빈 종이 있지 않습니까? 써서 주시면 제가 대신 우리 부사장님께 질문을 해서 이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So that's my summary of your presentation in Korean. Then I'd like to begin to ask. 자,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I'd like to begin with ESG. These days, 우선 ESG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ESG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이지요. 그리고 지금 발표를 들어보니 ESG 중에서 E, 환경에 주목을 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ESG 측면과 관련해서 구글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내지는 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요? ESG와 관련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의 중심이 바로 ESG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ESG를 중시하고 생각합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이죠. 이 각 세 가지 축 모두 우리가 이 ESG를 중심으로 세상에 하는 우리의 기여 활동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 사람의 삶이 더 좋아질까? 기술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조금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잘 관리를 해서 책임감 있는 혁신가가 되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얘기할 때 또 기술의 잠재적인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요. 이만큼 DNA, 구글의 DNA의 중심이 ESG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가볍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부사장님께서 구글이 뭐 관여돼 있는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하드웨어가 무엇일까? 좀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구글도 하드웨어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스마트 홈 디바이스, 뭐 네스트, 저 같은 경우도 네스트 스마트 홈 스피커라든지 또 온도계 등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의 이제 건강 트래커인 핏빗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몇 걸음 걷는지 뭐 매일 체킹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드웨어는 아마 그 픽셀 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만든 뭐 다른 안드로이드 폰이 있지만 저는 조금 뭐 픽셀폰 좋아합니다. 픽셀폰의 카메라야말로 그 지구상의 그 어떤 제 뭐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구글에 있다 보니 구글을 좀 편애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 휴대폰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드웨어 제품인 이유가 이 휴대폰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혁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도의 한 마을에 사는 10대가 안드로이드 폰만 있다면 사실 빌 클린턴보다, 물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도 2년 전에 제주 포럼에 오신 것 같은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90년대 대통령이었을 당시보다 지금 더 많은 정보를 지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가졌던 더 많은 정보보다 지금 한 마을에 사는 이제 10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바로 이러한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 갖는 그 힘이 이제 우리 인류에 대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한국이 휴대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구글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휴대폰이 없으면 스마트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이 질문을 작성을 해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실제 거수를 해서 질문을 받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 인간이 하던 역할을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구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AI에 대한 구글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상이라던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조금 큰 그림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그리고 머신러닝 전체를 좀 아울러 볼게요. AI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10년 넘게 투자를 해온 기술들입니다. 이제 지금이 되어서야 이 컴퓨팅 파워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또 전반적으로 전산력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이제 이 기술의 잠재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50년 동안 사실 학술적인 연구는 계속해서 되어 왔지만 이제 잠재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구나라는 이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기술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 맞습니다. 장점이 있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구글에서는 AI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AI 원칙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함에 있어서 스스로 질 책임감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배포와 사용에 있어서요. 네, 리스크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람들이 AI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하에서 똑같이 형평성 있는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리스크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당뇨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 당뇨성 질환 때문에 망막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당뇨 관련 망막 문제는 사실 빨리 찾으면 치료가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스캔을 찾아내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사를 찾으러 가는 시점이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질병이 한창 진행되고 나서야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AI를 개발을 해서요. 기존에 이미 스캔이 되었던 눈 이미지들을 AI를 돕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당뇨성 망막 질환의 초기 징후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도록 검출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케이스에 주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명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류의 이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기술로부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건이라던가 기후라던가 에너지라던가 그리고 도시 기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AI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말씀드렸듯이 이에 대한 진중한 입장이고요. Question broadly. 예, 저희 굉장히 협의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I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A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심각한 위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위험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이제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가 충분히 생각을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죠. 이와 관련돼서요. 그리고 이 기술로부터 최대 혜택을 끌어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위험은 감소시켜 나갈 겁니다. 특히 이제 무기와 관련돼서 또 공정성과 관련돼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태 지역에서 중남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위험이 있기는 있지만 전 세계가 좀 더 이제 빨리 이제 선도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뭐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바로 기술 개발의 장단점을 다루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면 기술이 발전하면 장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기술 발전에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 발전이 이제 어느 특정 이제 인구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저희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네요. 구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저희 단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조금 더 접근성을 더욱더 확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소스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는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른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서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런 바탕으로 많은 아프리카라던가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륙별로의 격차가 존재가 하지 않습니까? 이 구글이 아무리 개방을 한다 해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선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오픈소스로 많은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oogle's shareholder. 구글의 주주께서 이제 하신 질문인데요. 예, 훌륭한 발표 이제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구글 주식은 매도 안 하고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구글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예,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제 구글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사 결정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구글에서 내리는 그런 결정들은 사실 저희 레리 그리고 이제 세르게이 저희 이제 창업자들의 그 철학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분들이
제1차 주주총회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러한 이제 믿음은요, 이 정보를 보편적으로 이제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미션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걸 저희 구글에서 중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것인가? 우리가 어떤 특정 시장에 이제 들어갈 거면은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접근을 늘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그렇게 명확한 게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Question about 말씀드렸던 격차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속가능 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에 대해서는 100분 공감을 합니다. 10분 공감을 합니다만은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카본 프리라는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 카본 프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카본 프리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시설을 카본 프리로 운영할 수 없는 국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문제고 글로벌적 사회적 문제이죠. 말씀드렸듯이 한 기업, 한 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협력적으로 다자적으로 일해야만, 협력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정부도 민간도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진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은 우리 단체 내에서 좋은 모델을 선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 저희의 서비스, 저희의 운영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고자 생각을 하는 그 기조에 있어서 EIE 프로그램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개인을, 각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저희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EIE 도구 제주도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제주 시장님이 계시네요. 우선 시장님, 이 제주가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제주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짧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EIE는 그 설계 자체가 도시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 힘을 주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도시에게 제공하고 이 EIE가 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 도시 차원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도시의 시민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서 도시 차원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제주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나중에 질문을 또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ready.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도국하고 선진국 사이에는요, 그 개발 정도에 따른 격차가 매우 큽니다. 선진국들이 주로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죠. 개도국보다는요. 그런데 203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개도국한테는 그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선진국하고 이제 개도국 사이에서는 이런 간극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탄소 중립화를 하다 보면은 그 간극이 격차가 더 커지지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확실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먼 곳에 있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진국이 됐던 또 개도국이 됐던지 간에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을 위해 감소하고 탄소 중립화되고 탄소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다른 곳 사람들도,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개도국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카본 프리 정책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G20이라던가 파리 협약 이런 자리에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 조금 구체적이다라고 할까요? 중국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구글이 지금 중국에서 10년 넘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중국 당국과의 논의가 있다든지요? 사실 구글에서 저희가 퍼스트 파티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20년 넘게 이어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전 세계 정보를 조금 더 이 보편적인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이 미션은 전 세계적으로 저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 경제체이고요. 저희 서비스가 지금 중국에 다가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보편성에 대한 저희의 미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One question outside. 제가 IT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IT가 아니라 BT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BT는 Biological Technology, 생물학적 기술, 뭐 이런 부분인 바이오테크 이런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초반엔 엔지니어였고요. 특히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였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이든지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은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뭐 AI 같이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 화학이라든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coming. 질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저 여기 앞에 시간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2시 50분까지죠, 세션이? 네, 저희 세션을 2시 45분까지 맞춰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이 45분쯤에 끝내고 제가 한 3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되면 제가 Q&A 세션까지는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질문 빨리, 답변 빨리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구글의 강점과 약점, 다른 경쟁자 대비 강점과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구글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구글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여러 제품이 있다. 그리고 10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제품이 있다. 이런 규모 자체가 저희의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점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굉장히 큰 문제, 여러 이슈를 좀 규모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운영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변화를 생각한다던가 뭐 제품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한 스케일로 생각을 해야 해요. 뭐 한 시장의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정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 지금 이런 특정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소규모 기업에는 괜찮겠지만 구글과 같은 기업의
규모의 기업에서는 정말 액면가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구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약점도 우리가 꼽아야 된다면 그 규모를 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자 저주라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구글과 아마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마존이 뭐죠? 아마존이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화내지 마시고요. 이 질문이 들어와서요. 구글도 아마존도 좋은 기업이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촉진제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크게 발전을 했고 아마존도 구글도 인터넷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사례이죠. 이 두 기업은 경제 엔진으로서 인터넷 발생 초기 몇십 년 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0년도 채 안 됐는데 인터넷이 생긴 지 벌써 이만큼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30년, 다음 200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좋은 선택을 한다면은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터넷이 경제 변화 그리고 경제 엔진에 인터넷이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아마존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예, 경쟁사라면요. 저희는 IT 회사죠. 저희의 전 세계 정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또 유저 입장에서는 정보를 이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뭔가 물건을 사려면 구글을 안 가겠죠. 아마존이나 이베이 쪽으로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겁니다. 또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려면 SNS 쪽을 가겠죠. 틱톡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지 그런 곳을 갈 것이고요. 또 이제 사랑한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려면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이나 한국에서처럼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겠죠. 구글 메시저를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임무는요, 우리의 유저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최선의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의 파트너는 누굴까요? 예, 구글의 파트너로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다양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 광고 대행사, 광고주들, 앱 개발자들, 제가 아까 안드로이드하고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통신사들하고도 저희가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소기업들하고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글을 활용해가지고 저희 고객들이 우리의 작은 커피숍을 찾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업들도, 아주 작은 그러한 자영업자분들도 구글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의 파트너에서 사이즈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글의 어플을 사용한 하드웨어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스마트폰이 $200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폰은 $1200. 아까 보여주신 장표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모든 스마트폰이 전부 다 아주 비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드로이드의 나름의 업적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이런 운영체제 자체가 무료로 풀리게 되면서 많은 앱 개발자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죠. 이제 그래서 모든 스마트폰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격대가 다양해졌죠. 그래서 사용자가 $1000짜리 프리미엄
프리미엄 기기가 있는 스마트폰을 원할 수도 있고, 나는 프리미엄 기능은 필요가 없으니 그냥 중간대 가격대 한 400, 500달러 휴대폰을 살 수도 있겠고요. 그냥 나는 인터넷만 쓸 수 있으면 돼서 스마트폰을 산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리고 나 그냥 전화하려고, 연락하려고 전화한다, 전화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100달러짜리 내지는 그 미만의 휴대폰만 해도 충분하겠죠. 이런 다양한 가격대를 두어서 사용자가 더 선택권이 많아지고 유연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드로이드가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고품질 폰을 가지고 있는데, 고품질 폰이요? 픽셀 가지고 있나요? 사실 픽셀이 있어야지 저희가 고급 폰이라고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꽤 좋은 폰을 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정말 제가 이 기능을 다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큰 가격대의 폭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전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제 발표에 경청해 주신, 질문을 던져주신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5분 동안 한국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구글의 우리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을 모시고 클라이머트 체인지, 카본 프리 라고 하는 앵글에서 본 프레젠테이션을 잘 들었습니다. 원래 전공도 엔지니어링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다음에는 이제 로스쿨을 다녔지만 아마 이런 정도의 수준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우리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께 감사한 뜻에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아주 훌륭하신 발표해 주신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긴 걸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서울대학의 과학기술 최고과정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생겼고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긴 걸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온 거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4만 년 또는 짧게 잡으면 10,000년 내지 20,000년 전에 온 거를 인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지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가 0시에 태어나서 23시간 59분 59초를 살았는데 딱 그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건 1초 정도 됩니다. 23시간 59분 59초를 편안하게 살고 있는 지구에 인류라고 하는 족속이 들어와서 지금 지구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클라이머트 체인지, 기후 변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클라이머트 체인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손에 와서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주 포럼 for Peace and Prosperity,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건 후진국이 됐건 또는 개도국이 됐건 이거는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기후변화를 초래한 거는 선진국이 초래했는데 이제 기후변화를 해결할 때가 되니까 이제 같이 해결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그러나 제주 포럼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오늘 구글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을 모시고 적어도 우리가 ESG 가운데 가장 당면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20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참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동시에 5개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세션을 다 포기하고 오늘 이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제주포럼 조직위원회에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이 이 세션을 주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제주포럼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제가 약속했던 2시 45분에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네. 이 시간을 끝내기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의 표정이 가득합니다. 자, 이것으로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기업의 협력과 통합 세션을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또 이 긴 시간 수고해주신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오종락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